이른바 변장 출석을 고집하면서 국회에서 퇴장당했던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국장이 계속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얼굴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신정훈 위원장은 황 국장을 향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국민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황인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 중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텔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된. 자, 됐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장은 진화위에 지금 황인수 국장이라는 분이 재직 중인데 지금 서 있는 발언대에 서 있는 이 증인이 황인수 국장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증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미 여러 가지 SNS SNS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기록을 통해서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위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습니까? 본인 맞습니다. 자, 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 활동, 공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상에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강동 진화위 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됐습니다.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의 위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돼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벗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얼굴에 쓰고 하게 하십시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증인에게 묻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잘 아시죠? 항일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그리고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왜곡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조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의 내부에 일반적인 공직 활동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국회에 출석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께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장님,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해제가 그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약속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임하라고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네? 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가공적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부적절한 분이에요. 그만두시라고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네? 자체가 2차 가해인데 2차 가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뿐이세요. 저는 자. 연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